1장 음향의 기초 6강입니다. 여러 개의 음파가 같은 지점에 도달하면은 두 음파의 위상차에 따라서 중첩된 음파가 커지거나 상쇄되는 간섭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 스피커에서 청취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면은 간섭이 발생됩니다. 두 스피커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음이 동시에 도달하지만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두 스피커로부터 오는 음의 시간 차이 때문에 간섭이 발생이 됩니다. 콘서트 홀이나 리싱룸에서는 직접 음 위에 반사음이 더해진 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 직접음과 반사음의 위상이 동위상인 주파수는 6dB가 증가되고 역위상인 주파수는 상쇄가 됩니다. 동위상인 경우에는 직접음과 반사음이 동위상인 주파수는 2배가 되고 역위상인 경우에는 그 주파수는 상쇄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접음에 지연된 반사음이 이렇게 더해지면은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탄한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피크 딥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위상이 180도, 여기 180도입니다. 180도가 되는 주파수 음은 상쇄되고 두 주파수 위상차가 0도, 즉 동위상인 경우에는 6dB가 증가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선형 그래프에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이 머리 빗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콤 필터 왜곡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콤필터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F는 N 나누기 ET 또는 N 곱하기 C 나누기 ET입니다. T는 지연시간, D는 두 음파 간의 거리차, N은 135에서 딥이 생기고 246에서 피크가 생깁니다. 두 음의 지연시간이 5ms이면은 5ms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100Hz, 300Hz, 500Hz에서는 딥이 생기고 200Hz, 400Hz에서는 6딥이 증가됩니다. 10mm 지연된 경우에는 50Hz, 150Hz, 250Hz에서 딥이 생기고 100Hz, 200Hz에서 6딥이 증가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직접음과 반사음의 시간차가 1ms인 경우에 첫 번째 딥 주파수는 첫 번째 딥 주파수이기 때문에 n이 1이 됩니다. t는 0.001초 계산하면 500Hz가 됩니다. 또 직접음과 반사음의 경로차가 34cm인 경우에 첫 번째 딥 주파수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n은 1이고 c는 음속 340, D는 0.34m입니다. 계산하면 500Hz. 500Hz에서 첫 번째 딥 주파수가 발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컴퓨터의 왜곡 특성은 반사음의 지연 시간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집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딥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반사음이 없을 때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1ms인 경우 5ms인 경우 10ms인 경우입니다.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크 딥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왜곡은 지연 시간이 10ms까지 현저하게 지각이 되고 10ms 이상이 되면 에코로 지각이 됩니다.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0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0.1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연 시간이 1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반사음이 많을수록 피크 딥이 많아집니다. 앞에 얘는 반사음이 하나만 있는 경우이지만은 이건 반사음이 두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크 딥이 더 많아지고 반사음이 세 개이면은 피크 딥이 더 많아집니다. 또 앞에서 설명한 특성은 반사음 레벨이 직저음 레벨과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반사음이 직저음보다 마이너스 10dB 낮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크 딥이 깊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반사음 레벨이 마이너스 20dB면은 피크 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특성은 반사음 레벨이 직저음 레벨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실제 홀에서는 반사음이 무수히 많습니다. 반사음들이 이렇게 여러 개 더해져서 나타난 특성이 일반적인 특성인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반사음이 하나만 있는 경우만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반사음이 무수히 많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컴필터 왜곡이 생깁니다. 특히 컴필터 왜곡은 10ms 이내에 초기 반사음 레벨이 마이너스 15dB 이하이면은 왜곡이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0ms 이내에 초기 반사음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컴필터 왜곡이 지각이 되지만은 이와 같이 초기 반사음 레벨이 마이너스 10dB 이하이면은 컴필터 왜곡이 지각되지 않습니다. 모니터 룸에서의 컴퓨터 왜곡을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는 음과 콘솔을 막고 반사돼서 오는 음을 더해서 들으면은 컴퓨터 왜곡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스피커 위치를 변경해서 반사음이 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은 컴퓨터 왜곡이 지각되지 않습니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다음에 스피커 스프레이에 의한 컴퓨터 왜곡 보겠습니다. 두 대 스피커를 스프레이했습니다. 정중앙에서 음을 들을 때는 두 스피커로부터 음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통일 때, 두 통일 때 6dB 증가됩니다. 그러나 옆방향에서 음을 들으면 두 스피커로부터 오는 음의 시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왜곡이 발생됩니다. 또 극장 내에서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를 청취할 경우 정중앙에서 음을 들을 때는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측에서 음을 들을 때는 컴퓨터 왜곡이 지각이 됩니다. 특히 폭이 이렇게 넓은 극장에서는 벽측에서는 컴퓨터 왜곡이 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의 투 채널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중앙을 벗어나면은 이와 같이 컴퓨터 왜곡이 발생되어서 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스테레오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또 스피커를 여러 개 설치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모든 좌석의 모든 위치에 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이렇게 여러 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듣는 음은 이 스피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피커로부터 음이 도달하게 됩니다. 즉 여러 스피커 1, 2, 3, 4, 5에서 도달하는 음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음향 측정 시에 측정용 마이크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스피커로부터 오는 음과 바닥 반사음이 같이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성이 이렇게 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딥을 스피커의 특성으로 착각하고 이퀄라이저로 보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또 마이킹 시에 바닥이나 벽에 반사된 음에 의해서 컴퓨터 왜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왜곡은 녹음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할 때 반드시 첨가물로 왜곡이 지각되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멀티 마이크 사용할 때도 컴퓨터 왜곡이 발생됩니다.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성자의 행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인데
정중앙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옆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두 마이크에 도달하는 음파의 시간차로 인해서 이와 같이 컴퓨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로스 마이킹을 하면은 위치가 변해도 두 마이크에 입사되는 음이 같은 시간에 도달하므로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컴퓨터 왜곡이 생기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홀이나 리스닝룸에서 스피커 재생음을 청취하는 경우 반사음이 더해져서 컴퓨터 왜곡이 생깁니다. 투 채널 스테레오 청취 시 중앙 지점에서 벗어나면은 두 스피커로부터 도달하는 음파의 시간차 때문에 컴퓨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또 여러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로 악기음을 픽업할 때 반사음이 입사되는 경우 하나의 음원을 여러 개의 마이크로 픽업하는 경우에 컴퓨터 왜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컴퓨터 왜곡이 지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왜곡은 신호가 정상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음성이나 음악은 과도적인 신호이므로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음성에 파열음이나 어택이 빠른 음을 재생하는 경우에 반사음이 도달하기 전에 직접 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컴퓨터 왜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왜곡은 항상 지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청각은 이 특성을 3분의 1 옥타브 대역으로 스무싱해서 듣습니다. 따라서 피크딥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왜곡이 반드시 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음질의 조건 세 번째 추가하겠습니다. 컴퓨터 왜곡이 지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공진입니다. 모든 물체는 재료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이 진동수와 일치되는 힘이 가해지면 고유 진동수의 에너지가 커지는 현상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특정 피치를 갖는 벨 소리, 또 빈병을 불었을 때 나는 소리 등 많은 공진 현상이 있습니다. 관악기에서도 공진 현상이 생깁니다. 관의 양단이 열려 있는 경우, 후룩 같은 경우에 양단에서 음압이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관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것은 오보의 경우인데 여기서는 음압이 최소가 되고 여기서는 최대가 되는 정제파가 발생이 됩니다. 정제파를 구하는 식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양단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진 주파수는 양단이 열린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내에서는 양쪽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진 현상이 생깁니다. 예제 1의 17 보겠습니다. 웨이더의 기본 공진 주파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웨이도의 길이는 2.5cm이고 한 단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 구하면은 3400Hz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귀는 3400Hz 부근의 음이 가장 크게 잘 들립니다. 이것은 웨이도의 공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진은 병이나 관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닝룸과 같이 닫힌 공간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실내는 양단이 닫힌 경우와 같습니다. 관내에서는 1차원 공진이 발생되지만 실내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공진이 발생이 됩니다. 공진 주파수는 에너지를 저장하여 크고 다른 주파수보다 더 천천히 감소됩니다. 이 내용은 14장 5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스피커에서 음을 발생시키면은 리스닝룸은 어느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되어 그 음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공진 주파수의 음이 크게 재생되어 저음의 음질이 열화되고 실내에서의 공진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14장 공간음향 정제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